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촬영합니다. 신자가 지금 9,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거의 40명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고 점점 다시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나왔는데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람 간 전염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게 국제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한 건데, 이게 6번째로 이제 선언한 사례고요. 이전에 비상사태로 선언했던 것은 이전에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나 14년도에 폴리오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고요. 이렇게 사람 간 전파가 된다, 전염이 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1차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감염자를 통해서 2차, 3차 계속적으로 이제 감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 대유행을 할 수 있다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 간 전파를 하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특히나 비말 감염, 우리 타액을 통해서,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액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 감염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 중 감염, 공기 중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바이러스가 감염을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접촉 감염, 이제 접촉을 해서 생기는 감염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 요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명확한 어디서 생긴 바이러스인지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감염 원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잠복기조차도 이제 14일로 이전에는 알려졌는데 그게 잠복기가 대략적으로도 5에서 14일 정도 된다. 이게 잠복기까지도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고, 지금 사실 명확하게 나온 결론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게 굉장히 불안 요소인 거고, 이런 질병이, 바이러스 질병이 어떻게 사실 진행이 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비말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또 이제 접촉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진짜 밀접 접촉자들, 이제 그런 감염자들의 근처만 있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은 바이러스는 드물긴 하지만 이런 공기 중 감염이 있다 그러면 더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전세기를 타고 어젯밤에 입국을 했죠. 368명이 전세기를 타고 넘어왔는데 그 중에 18명이 발열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발열을 가진 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그러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말 감염이 안 되더라도 사실 그 밀접 접촉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지금 사람 간 감염이 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병이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강력한 방역,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복기가 최장 14주라 그러면 2주 동안은 격리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 밀접 접촉자들도 집중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병의 진행이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증상 환자가 감염력이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사람 간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아직 치사율 자체는 높진 않아요. 2%, 3% 정도이지만 이 치사율은 아마도 병이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정 취사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증상 환자도 감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래야지 이것들을 알아야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방송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자가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거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하철을 타든 길을 다녀도 아직까지 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꼭 마스크는 꼭 쓰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경을 써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보안경 쓰시는 정도도 추천드리고요. 마스크도 여러 번 쓰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장씩 쓰시고 다음날 쓸 때는 새 걸로 꼭 착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다. 특히나 이제 감기, 몸살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걸 묵혀두지 마시고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잘 극복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극복해서 넘어갔을 것 같고요. 시민의식이나 여러 의식들이 예전보다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선진화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넘어갈 거라고 좀 이르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빨리 좀 병에 좀 치료법이나 백신도 빨리 이제 개발이 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다시 영상 촬영해서